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 지금 기류법 설명했죠. 다시 원래 그래프 G에다가 빨간색 엣지를 더해요. 근데 그 중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빨간색 엣지가 적게 만나는 것도 있고 많이 만나는 것도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 적게 만나는 것을 H민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런데 H민은 평면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데 그것에 기류법을 쓰기 위해서 아니야, H민의 크로싱 넘버가 만나는 횟수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H민보다 크로싱 넘버가 더 작은 H-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H-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는 것만 말하면 되겠죠. 다시 문제를 줄인 거예요. H민이 만약에 크로싱이 있을 때 H-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만 말하면 되겠다. 그게 이 그림인데 이렇게 돼요. H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류법 가정에 의해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만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영역 F가 생길 거예요. 검은색 기준으로 이 영역 F를 생길 거고 이 영역 F하고 관련된 빨간 엣지는 6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점이 6개니까. 그죠? 그 6개의 빨간 엣지를 지울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빨간 엣지를 다시 그릴 거예요. 어떻게? 안 만나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크로싱의 개수가 원래 하나 있던 게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거는 경우의 수를 둘로 나누는데 F의 그 영역의 차수가, 영역의 차수라는 것은 그 영역 안에 있는 점의 개수죠. 이 점의 개수. 이것이 짝수인 경우하고 홀수인 경우로 나눠요. 왜 짝수 홀수로 나눠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봅시다. 먼저 이게 F예요. 이게 F고 이 F에서 크로싱이 있기 때문에 이걸 F라고 잡은 거죠. 어떻게 하자고요? F하고 관련된 빨간 엣지들을 지웠어요. 6개 지웠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칠하고 싶어요. 빨간 엣지가 안 만나도록. 어떻게 하면은 안 만나도록 최대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F 안쪽에 일단 최대한 많이 그리면 좋겠죠. 그럼 몇 개까지 그릴 수 있어요? 3개. 새로 그린 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할게요. 빨간색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에 이렇게 3개는 칠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에 대한 레드 엣지를 칠한 거냐면 요 3개에 대한 레드 엣지를 칠한 거예요. 3개까지는 커버가 됐어요. 근데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요 3개에 대한 레드 엣지를 어떻게 칠하느냐가 문제죠. 그럼 이 점을 봅시다. 얘 레드 엣지는 어떻게 칠하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레드 엣지를 칠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인가를 생각해 볼게요. 몇 개가 되죠? 이 점의 차수가 공간이 되죠. 이거의 차수가 뭐예요? 검은색 기준으로 5죠. 이것의 검은색 기준으로 차수가 5예요. 그럼 검은색 기준으로 영역이 몇 개예요? 5개. 아까 왜 그런다 그랬죠? 투 커넥티드는 그걸 만족한다 그랬어요. 차수가 만나는 영역의 개수랑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5개 영역이 생겨요. 그죠? 이렇게 5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랑 만나는 빨간 엣지는 몇 개가 돼요? 5개. 왜? 이것과 만나는 빨간 엣지라는 거는 뭐예요? 이것의 이웃에 의해서 그려진 빨간 엣지죠? 이웃이 몇 개예요? 5개. 그러니까 빨간 엣지가 몇 개가 돼요? 5개. 봅시다. 공간이 5개 있어요. 그런데 빨간 엣지가 5개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칠하고 싶은 거잖아요. 빨간 엣지를. 그죠? 그럼 얘를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상으로. 있죠? 왜? 왜 있을까? 그치.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래 2개가 있잖아요. 한 영역에 2개가 칠해져 있잖아요. 빨간 엣지가. 다시 우리가 칠해야 되는 공간은 5개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빨간 엣지를 칠할 때 방해하는 빨간 엣지들이 있어. 나의 이웃의 빨간 엣지들인데 나의 빨간 엣지를 방해해요. 나의 이웃의 빨간 엣지, 방해하는 빨간 엣지가 5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개의 빨간 엣지는 지금 한 영역에 칠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하나 생기겠지. 그래서 거기 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뭐랑 같냐면 농구할 때랑 똑같아요. 여러분 농구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5대5로 경기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하는 선수 누구겠죠? 커리 같은 경우에 너무 잘하니까 2명이 수비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커리가 직접 슛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누군가 비잖아. 거기다 패스를 주면 걔가 쉽게 골을 넣을 수 있겠죠. 딱 그 원리예요. 네. 그러면 이 남은 아까 남은 3개의 점에 대해서 똑같은 원리로 빨간 엣지를 칠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칠을 이렇게 하고 다른 2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F가 5등인 경우예요. F의 차수가 5등인 경우. 이게 홀수야.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기겠어? 여기에 문제가 생기겠죠. 얘네 2개는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아까 같은 좋은 장점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빨간 엣지가 안쪽에 한 영역에 모여져 있는 장점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점의 빨간 엣지는 여기밖에 그릴 수가 없고요. 이 점의 빨간 엣지는 여기밖에 그릴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만나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누구 아이디어 있어요? 이게 이 논문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아이디어 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아이디어는요, 이게 옆으로 약간 틀면 돼요. 회전시켜요, 조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빈 공간이라는 거 이해했는데 여기 회전을 시켰죠. 안쪽 지금 원래 이렇게 있던 부분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의 빨간 엣지를 어디다 그릴 거냐는 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위에 거의 빨간 엣지는 어디다 그릴 수 있어요? 아까 회전 전에 우리 아니까 이쪽에 그릴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점에 저 먼 편에 상관없는 쪽에 그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얘는 어디다 그릴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여기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어때요? 막 처음에 어렵고 그래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문제를 쉽게 바꿔가지고 빨간 엣지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문제를 바꾼 거죠. 그래서 빨간 엣지를 만나지 않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뭘 보였냐면은 weak key lemma 보였죠. two connected인 경우에 오드 사이클만 아니면 엣지 에더블 빨간 엣지 그릴 수 있다. 빨간 엣지 그려도 평면 그래프가 된다는 거 보였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키 렘마로 커넥티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투 커넥티드를 커넥티드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하면 투 커넥티드하고 원 커넥티드의 차이는 요런 하나의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 커넥티드는 요런 하나의 점이 있어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이 점을 건너가는 이런 점이 있어야 돼요. 이 점을 지우면 분리가 되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 커넥티드가 아닌 원 커넥티드에서 이런 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면은 얘네가 그릴 수 있다. 레드 엣지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수학적 기납법 가정에 의해서 엣지의 개수가 더 작으면 레드 엣지 그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릴 수 있어요. 왼쪽에도 레드 엣지 그릴 수 있고 오른쪽에도 레드 엣지 그릴 수 있어요. 오드 사이클만 빼면 그러니까 몇 가지 이게 안 좋은 케이스들이 생기죠. 오드 사이클인 경우 뭐 이렇게 생기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무시하면은 이렇게 되고 오드 사이클은 뭐 이렇게 뭔가 비슷한 걸 만들 수 있고요. 다시 합쳐줘요.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점들도 레드 엣지 잘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점들도 레드 엣지 잘 가지고 있는데 뭐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얘가 문제가 되죠. 가운데 있는 점. 얘도 레드 엣지를 가져야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면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볼게요. 얘가 차수가 3이고 왼쪽 2개고 오른쪽 하나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왼쪽에 레드 엣지가 아마 왼쪽에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 점도 레드 엣지 가져요. 반대 상황이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H2에서 레드 엣지를 주겠죠.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만 문제가 돼요? 왼쪽 오른쪽이 하나하나만 연결될 때.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 점을 H1으로 봤을 때는 차수가 하나니까 레드 엣지 안 그릴 거 아니에요. H2에서 봤을 때도 어때요? 차수가 하나니까 레드 엣지를 안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합쳐보면은 뭐예요? 차수가 2니까 뭐가 필요해요? 레드 엣지 그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안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레드 엣지를 추가할 수 있느냐만 고민하면 되는데 결론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그려봐도 돼. 실제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고 문제가 되는 거는 그리면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릴게요. 라고 그림을 그려줬어요. 됐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점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점도 레드 엣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킬렘마를 증명했고 킬렘마를 증명했으면 원래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들어보니까 일단은 처음 이걸 들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래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 지금 짧은 시간에 그냥 이거를 설명하는 것만 계속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느낌도 있죠. 아, 시간 가지고 보면 이거 나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들죠, 그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내용을 이해했다면 아주 잘한 것이고 이해를 못했다 그래도 아, 이런 부분까지만 이해하고 요거는 나 모르겠지만 생각하면 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굉장히 여러분들 큰 수학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잘 집중해서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이상 마칠게요. 네.